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024년 고1 10월 학평에 출제가 되었던 계암정가라는 고전시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친구들이 보통 고전 시간을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이 또 모의고사 기출 공부뿐만 아니라 내신 범위에 속해 있을 때 혼자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오늘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고전시가 중에서도 가사라는 갈래예요. 여러분, 언제나 쌤이 고전시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는 갈래가 뭔지를 꼭 체크해보자 라고 하죠. 자, 여러분, 가사는 한행이 사음보인, 여러분, 사음보라는 거는 한 줄이 네 덩어리다 라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글자 수가 3, 4조, 4, 4조를 띠고 있는 이런 거 우리가 음수율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한 갈래를 우리가 가사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가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져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 역시 조선시대의 작품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요. 계암정가. 이 가는 노래 가짜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계암정에 관한 노래라는 뜻인데요. 계암정의 정자는 정자예요. 정자. 여러분, 이게 지붕 달려있는 이제 뭐 계곡 근처에 있는 것들 알죠? 그래서 정자고. 그래서 제재는 계암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이 좀 우리가 비하인드를 알면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이 이제 작가, 시인이 실명 전에 계암정을 유람을 해봤고 실명 후에 회상하면서 이걸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멀기 전에 이제 가봤던 곳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썼다는 점에서 뭔가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시작부터 한번 봅시다. 청춘에 병이 들어 공산에 누웠더니, 여러분, 자, 이 병이 들어가 바로 그 눈이 먼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시력을 잃은 것을 지금 병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조각 남은 꿈에 호랑나비의 날개 빌려 강한 바람에 곱비 잡혀 남포로 내려가니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걸 우리가 인몽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작품은요, 꿈속에서 계암정을 간 이야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꿈이 시작되고요. 여기 꿈속에서 계암정을 유람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초산도가 어디면요, 계암정이 여기로다. 그래서 꿈속에서 나비가 돼서 지금 계암정을 찾아간 거죠. 어주를 흘러타고 백구에게 길을 물러. 여러분, 어주는 고기잡이 배인 거죠. 백구는 갈매기입니다. 여러분, 멍멍이 아니고요. 갈매기에게 길을 물어 굽이굽이 돌아드니 수석, 물과 돌이 맑고 곱다. 시냇가에 누른 돌은 석국처럼 벌려있고, 여러분, 이 석국은요, 바둑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바둑판 같다라고 해서 뭐뭐처럼은 우리 직유법이죠. 그러면은 바둑판이 보조관념이고 실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건 돌인 거죠. 돌틈의 솟은물에 표주박 술잔이 띄어있다. 등나무를 후려잡고 석구, 그 바둑판 같은 돌들인 거죠. 돌들을 디뎌 밟아 높은 창을 바삐 열고 주인 영감께 인사하니 건장하도다 뛰어난 풍채, 거룩하도다 고령의 건강이라고 해서 주인 영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도치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의좋은 삼형제는 아버님과 함께 놀고 색동옷 입은 아이 재롱 노래자가 부러울 소냐. 서리법이죠. 여러분, 노래자는요, 고사 속 인물인데 70세가 되어서도 부모에게 이렇게 좀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효자였다라고 합니다. 검은고 비파와 서책은 책상 위에 둘러있고, 여러분, 검은고 비파 모두 다 악기죠. 뛰어난 자식들은 뜰 앞에 벌려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공간에 뭔가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인사를 마친 후에 난간에 비껴 앉아 원근의 산천을 한눈에 굽어보니 동치병 서치병은 봉우리도 수려하고 기암괴석은 골짜기마다 절경이로구나. 자, 여러분, 보면요, 원근, 멀고 가까운 곳에 산과 물을 한눈에 굽어봤다, 이런 말이죠. 동치병 서치병, 여러분, 이 병자가요, 병풍할 때 병자예요. 근데 이 병풍할 때 병이요, 실제 병풍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산이 병풍 같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건 여러분 은유법이라 볼 수 있겠죠. 실제 원관념은 산인데 보조관념인 병풍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기암괴석은 이제 돌들이죠. 골짜기마다 절경이로구나라고 여러분 영탄법이죠. 감탄형 어미니까요.
일월산 한 줄기는 남록으로 뛰어내려. 남록은 남쪽 기슭입니다. 골짜기마다 용이 서려 있고 범이 웅크리고 있어. 청산 벽계 구비구비 백리에 있다 있거늘. 여러분 벽계는요 매우 깨끗한 계곡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 구비구비 계곡물이 이제 백리에 닿아 있고 외로이 부용 봉우리만 무슨 일로 홀로 솟아 벌어 흩어져 갈라져서 학의 날개 솟았는 듯 한데요. 직유법이죠. 뭐가요? 지금 학의 날개는 보조관념이죠. 부용봉의 보조관념이란 거 알 수 있겠죠. 수충대에 내려앉아 그윽한 터가 되니 여러분 뭐뭐대는요 어떤 절벽을 뜻하는 겁니다. 좌우 여러 산 모든 봉우리가 너를 위해 생겼거나 여러분 이 너는요 이 부용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는 부용봉을 뜻하는 거니까 의인법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너는요 기본적으로 문법에서 인칭 대명사잖아요.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처럼 칭했으니까 의인법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건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리법인죠. 한마디로 부용봉우를 위해 모든 게 준비된 것처럼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거의 자연경관의 이야기였고요. 중략 이후 볼게요. 천지간 비밀스러운 이곳에 조상의 집을 옮겨두고 효자효손이 그 아니며 조상의 유업을 비추었다. 여러 경치를 다 던지고 한 집에서의 모임. 자 여러분 여러 경치는 이제 계암정 주변 경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한 집에서 모였대요. 어디? 계암정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거죠. 18군선 모인 곳에 남극성 비추었다. 자 여러분 이때 18군선의 선은요 신선을 뜻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작가와 교류하던 이 선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신선인데 사실은 작가의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18명의 선비인 거죠. 자 여러분 남극성은 이제 별성자네요. 거룩할사 우리 일문 장수한 어른이 많기도 많구나. 자 여러분 우리 일문은 이제 가문 집안을 뜻하는 겁니다. 장수한 사람이 매우 많고요. 사람마다 백발이고 얼굴마다 황구 늙은 노인이래요. 자 여러분 근데 예전엔 여러분 이런 의학기술 같은 게 많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장수 같은 것도 굉장히 집안의 복인 거잖아. 한마디로 우리 집에 노인들이 많다는 거는 집안에 복이 가득하다는 거죠. 향산구로 못 보거든 낙중기영 여기 왔도다. 여러분 이 향산구로는요 이제 고사 속에 유명한 어떤 노인 9명의 모임이에요. 이게 숫자 9잖아요. 그리고 낙중기영이라는 말도요 송나라 낙약 땅에서 이제 사마강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13명의 노인 모임인 거예요. 한마디로 되게 유명한 어떤 고사 속에 노인 모임들을 등장시킴으로써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노는 게 고사 속 유명한 노인 모임, 한마디로 네임드 노인 정모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진짜 이거 네임드 노인 정모야. 이게 고사 속에 되게 유명한 정모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노인 모임이 여기 있구나라는 거죠. 단청을 그려내어 이때를 밝히고자 석벽에 새겨내어 옛일을 전하게 하고자 임술추는 임술년의 가을이죠. 이것이 내년이니 이날에 다시 노세라고 약속을 한 거죠. 소학사 예풍류를 손에 옮겨 붙여두고 여러분 소학사는 소동파라는 중국 시인이에요. 술잔에 가득 부어 장수기원 다시하니 그쵸 여러분 오래 살기를 기원하니 남산의 소나무와 잣나무는 푸르구나. 여러분 뭐뭐구나 영탄법이죠. 축수를 마치는 축수는 이제 장수를 기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군선은 여러분 신선들 손을 잡고 초선도로 가려하니 청청한 하객 소리를 깨달으니 그것이 꿈이었다라고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강몽 부분으로 끝났어요. 자 여러분 시작 부분이 인몽이었죠. 자 이제 끝 부분은 강몽이라고 해서 지금 이 모든 게 꿈속에서 계암정을 유람하고 계암정에서 모임한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 글의 주제는요. 꿈속에서의 계암정 유람과 계암정에서의 모임인데 그 모임은 네임드 노인 정모보다 더 대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계암정의 자연경관에 대한 예찬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고전시 치고는 별로 어렵지 않은 편이니까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